안녕하세요 여러분, 수익률 상승에 도움을 드리고 싶은 헬퍼입니다. 금일 진행은 이제 간단한 마감 시황 설명드리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코스피랑 코스피 200 선물, 코스닥 일중 수급 차트 보여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코스피랑 S&P에 대해서 이제 장기 파동이랑 단기 파동을 엘리어트 파동 이론이랑 이제 일목균형표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코스피 안에 있는 내재 변동성 V 코스피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달러 인덱스랑 뭐 달러 원이랑 뭐 WTI, 금 선물, 국고채 10년, 이제 미국채 10년 좀 추이들 보여드리도록 하고요. 그 다음엔 지금 개인적으로 제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인 키스코 홀딩스랑 GS 종목 설명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 보유는 하고 있지 않지만 뭐 저는 이제 매수 추천 영상 올렸었던 뭐 제일제당이나 뭐 LG전자나 효성화학이나 이제 한국금융지주는 이제 간단하게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코스피 관련해서 이제 누적 수급 차트 보여드리고요. 이제 좀 증시에 영향도가 큰 삼성전자는 이 기대 수익률로도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퍼랑 PBR이랑 기대 수익률로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삼성전자 이제 차트 설명해 드리고, 삼성전자 다음에 이제 미국 쪽은 애플이랑 이제 테슬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코스피랑 S&P 안에 있는 이제 기대 수익률을 통해서 밸류에이션 차트, 이제 페드 모형이랑 일드갭 좀 보여드리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신용장고 보여드리면서 좀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매일 사실 말씀을 드리지만, 제가 기관지가 한번 안 좋아지고 나서는, 원래 제가 뭐 안 좋긴 했었는데 조금 더 안 좋아지고 나서는 계속 조금 상태가 완벽하게는 좋아지지 않고 있어가지고 조금 방송하다가 뭐 기침할 수 있는 거 먼저 좀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마감 시황부터 설명드리면, 오늘은 이제 한 1.2% 코스피 상승을 하였고요. 뭐 코스닥은 한 0.7% 정도 상승을 하였습니다. 이 검은 색깔 선이 이제 코스피고요. 이 파란 색깔, 빨간 색깔 영역이 이제 프로그램 순매수 순매도인데, 뭐 오늘 계속해서 외국인이 프로그램 순매도가 있었지만은, 이제 프로그램 매도 같은 게 외국인이 한 3,300억 정도 있었거든요. 근데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요즘에 증시는 그냥 외국인 선물이 약간 방향성을 좀 좌우하고 있습니다. 뭐 기관이 1조 매수한 게 있기는 하지만, 거의 요즘에는 이제 외국인 선물에 따라서 좀 증시가 움직이고 있고요. 뭐 일중 수급으로 한번 보시면은 일단 오늘 코스피는 기관이 거의 한 9,700억 정도 매수가 있었고요. 외국인은 한 3,500억 매도, 개인이 한 6,400억 정도 매도가 있었습니다. 거의 뭐 증시가 요즘은 거의 코스피 200 선물 이제 외국인 매수 뭐 매도랑 거의 유사하고요. 뭐 차트 자체도 외국인이 한 2,600억 정도 선물 매수가 있었고요. 개인 한 480억 정도 매수, 기관은 한 2,800억 정도 매도가 있었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뭐 기관하고 외인이 한 1,000억, 900억 정도 이제 매수가 있었고요. 개인이 한 1,700억 정도 매도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코스피 해서 이제 조금 장기 파동 먼저 이제 보시면은, 코스피 같은 경우 이제 1998년도 외환위기 저점부터가 이제 또 새로운 한 파동이 이제 시작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닷컴 버블 때까지가 1파, 닷컴 버블 하락이 2파, 금융위기 이제 상승까지가 3파, 금융위기 하락부터 조정 장세가 이제 4파, 그 다음에 17년, 18년 상승이 5파로 크게 슈퍼사이클 1파가 완성이 되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코로나랑 이제 미중무역 분쟁이랑 코로나로 큰 2파도 완성이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는 이제 3-1파가 아마 이제 완성이 되고 3-2파가 조금 떨어지는 파동인 것 같고요. 뭐 자세한 것은 조금 일봉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은 일봉으로 보시면 여기까지가 이제 1파, 여기가 이제 2파, 여기가 이제 3파, 여기가 이제 4파, 여기가 지금 5파였었던 것 같고요. 일단 뭐 코스피 같은 경우엔 여기가 이제 5파 고점이었을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하지만, 그냥 뭐 나스닥이랑 비슷한 파동이라고 생각을 하면 뭐 조금 전고점은 넘지 않았지만 미달 파동으로서 이제
이렇게 한번 보시면 여기가 1파, 여기가 2파, 여기가 3파, 여기가 이제 4파, 여기가 1, 2, 3, 4, 5로 5파의 가능성이 일단 지금은 조금 더 있지 않을까 싶은데 이제 그냥 여기까지가 5파고 여기가 A, B, C일 가능성도 뭐 완전하게는 배제를 하지 못합니다. 일단 뭐 둘 다 가능성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일단 그 다음 이제 일목균형표를 한번 보시면은 뭐 아직까지 전환선 기준선은 다 하회하고 있지만 그래도 다행인 거는 뭐 조금 26일 후행 스팬은 이제 다시 호전이 되었고요. 9일 후행 스팬도 이제 호전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분봉으로 한번 보시면은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기가 1파, 2파, 1파 이제 지금 하락 A에 아마도 저는 이제 1파라고 생각을 하는데 1파 A 이제 A의 1파에 이제 지금 X 파동들이 이제 땡땡땡이 움직이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A의 1파에 1파, A의 1파에 2파, 그다음 여기가 1, 2, 3, 4, 5로 3파. 저 같은 경우 여기가 좀 복잡하긴 하지만 개인적으로 이제 4파가 좀 삼각형이 많이 나오기도 하고 해서 여기가 그냥 이제 A파, B파, C파로 A파, 여기가 A, B, C로 B파, 여기가 이제 1, 2, 3, 4, 5 이런 식으로 조금 올라가는 파동이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조금 하락을 할 것 같고요. 이제 뭐 그게 맞다고 생각을 하면은 일단 이 부분을 넘어서는 안 되긴 합니다. 여기가 이제 저점이 3192.25인데 이 부분을 넘어서는 안 되고요. 뭐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뭐 S&P도 그렇고 그냥 여기가 이제 1파고 여기가 이제 2파인 것 같아서 그런 경우에는 뭐 넘을 수도 있고요. 뭐 그냥 계산치를 한번 오랜만에 한번 보시면은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기에 이제 보시면은 이제 5파가 끝인 게 다시 차트로 가시면은 그러니까 여기까지가 이제 그냥 한 파동의 끝이라고 쳤을 때 5파 끝을 여기다 넣은 거고요. A파 고점을 여기다 넣고 B파를 넣었을 때 C파가 어디까지 갈까 이제 보는 건데요. 여기에 이제 O랑 A랑 B 넣고 나서 이제 C파를 보면은 C파가 한 3190 정도까지는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은데 딱 여기랑 겹치진 않거든요. 2포인트 차이로 겹치진 않아서 뭐 개인적으로 저는 내일은 이제 휴장이니까 이제 목요일 날 한 3190까지 올라갔다가 그 다음에 이제 떨어지는 파동이 조금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일단 뭐 그 파동이 맞을지 아니면 그냥 여기까지가 1파여서 그냥 여기가 2파여서 뭐 조금 더 올라갈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냥 만약에 2파다라고 생각을 해보면은 뭐 거의 비슷하긴 합니다. 뭐 최대치로 한 3200 정도까지는 올라갈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단 뭐 저는 중기적으로는 뭐 단기적으로야 뭐 사실 완벽하게 예측을 하긴 어렵겠지만 뭐 예를 들어서 설사 뭐 여기를 전고점을 다시 한번 넘어선다고 하더라도 뭐 오래 가지 못하고 조금 하락하지 않을까라고는 보고 있습니다. 조금 중기적으로는 저는 좀 증시는 부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S&P 쪽 보시면은 그렇기 때문에 뭐 코스피 200으로 설명을 드리면은 제가 그렇기 때문에 어제 풋은 다 이미 매도를 했었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 사실 잠깐 이 부분에서 잠깐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지만 잠깐 그냥 풋을 잠깐 조금 매수를 했었다가 뭐 그냥 오늘은 빠르게 그냥 손절을 하고 정리를 했었습니다. 일단 뭐 아직까지는 조금 올라갈 수도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은 하고요. 뭐 그 다음에 이제 내려가는 모습을 조금 저는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S&P 보시면은 S&P도 이제 주삼봉으로 먼저 장기 파동부터 보시면은 이제 2009년부터 금융위기 저점부터가 전 새로운 파동의 시작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여기까지가 1파, 여기가 2파, 여기가 뭐 3회 1, 3회 2, 3회 3, 3회 4, 3회 5로 3파, 여기가 이제 딱 삼각형으로 4파, 이제 5파가 고점을 치지 않았나 보고 있고요. 이제 2파랑 4파 저점을 그어서 3파 고점에다가 올려놓으면 뭐 여기 이제 고점도 다인 걸 봤을 때는 뭐 채널은 유효한 것 같고요. 개인적으로 이제 이 채널을 이제 깨고 나면은 저는 이제 A, B, C로 조금 하락이 크게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그 다음 이제 일봉으로 보시면은 여기까지가 1파, 여기가 2파, 여기가 3파,
여기가 이제 4파일지 여기까지일지가 조금 애매한데 뭐 그렇게 크게 값이 결과가 달라지진 않아서 여기까지가 이제 4파라고 생각을 해보면 여기가 이제 마지막 5의 1, 5의 2, 이제 3 여기가 이제 3이고요. 여기가 이제 4가 되고 여기가 이제 마지막 5의 5의 1, 2, 3, 4, 5로 아마 저는 개인적으로 고점을 쳤을 확률이 조금 높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나스닥하고는 다르게 S&P 같은 경우에는 여기 이제 1파 저점을 깨지는 않았었거든요. 뭐 그렇기 때문에 그냥 5파가 조금 더 진행된다 하더라도 뭐 크게 이상할 건 없기는 합니다.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거기를 치고 나면은 한 번 더 가고 나면 좀 빠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일목균형표로 봤을 때 뭐 전환선, 기준선 다 상회하고 있고 9일은 아직 뭐 역전되었지만 26일은 아직 호전돼 있어서 뭐 추세상으로는 아직 완벽하게 뭐 하락 추세라고 말하기는 조금 어렵긴 합니다. 일단 이 검은 색깔이 50일 이동평균선인데 50일 이동평균선은 지금 상회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한 120분봉 정도로 보시면은 미국 쪽 같은 경우에는 뭐 그냥 아직까지는 개인적으로 여기가 1, 2, 3, 4, 5로 5도 1, 2, 3, 4, 5가 나오면서 그냥 A의 1파가 나오고 지금 아마도 이제 A의 2파가 진행 중인 것 같고요. 이제 정고점을 넘냐 마냐가 뭐 일단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뭐 여기를 넘어서면 뭐 아직 5파가 조금 더 진행 중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스닥을 보시면은 뭐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여기 이제 1파라고 했던 부분을 하회를 했기 때문에 일단 1파일 순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저는 조금 더 하락을 보고 있고요. 그리고 나스닥 자체가 사실 하락폭도 훨씬 더 크지 않을까 향후에 하락할 때도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이제 실질 금리가 마이너스였던 것의 가장 큰 수혜가 나스닥이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하락도 가장 클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엘리어트 파동의 이제 가장 기본 원리 자체가 그냥 많이 올라가면 많이 또 조정을 받는다는 게 엘리어트 파동 이론의 그냥 원리거든요. 뭐 그렇기 때문에 뭐 나스닥이 훨씬 더 많이 올랐기 때문에 조정도 뭐 당연히 더 크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일봉상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일단 뭐 조금 이 전환선에서 계속 조금 저항은 보이고 있고요. 그 다음에 분봉으로 한번 보시면은 나스닥 같은 경우 이제 뭐 여기까지가 1파, 여기가 2파, 여기가 이제 3파, 여기가 4파, 여기가 5파 딱 나와서 여기도 이제 A의 1파 완성된 것 같고요. 여기가 A, 이제 2파의 A, B, 뭐 C로 이제 조금 진행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어제 이 부분에 어제 나스닥 풋을 사실 매입을 해놨었는데 제가 아무래도 좀 자다 보니까 이제 밤새 깨 있을 수는 없으니까 뭐 조금 완벽하게 매도는 하지 못했고요. 뭐 여기 딱 깨 있었으면은 뭐 사실 50일 이동 평균선에서 반등하고 재차 이제 기준선 돌파하면은 이때 매도를 딱 했었어야 되는데 뭐 그냥 완벽하게는 매도를 조금 못한 아쉬움이 있기는 합니다. 일단 뭐 해외 옵션 같은 경우에는 뭐 선물도 그렇고 뭐 24시간 거의 23시간 가동되기 때문에 뭐 잠을 자야 된다는 그런 것 때문에 좀 적시적으로 이제 대응을 못 한다는 단점은 있고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어느 정도 이제 파동이 조금 시간까지 예측이 될 때가 있거든요. 뭐 그럴 때면 저는 그냥 알람 맞춰놓고 그때 그냥 매도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뭐 역으로 생각하면은 바로바로 대응할 수 있다는 것은 이제 23시간 동안 가동이 되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은 또 장점이 되기도 합니다. 뭐 장단점이 있다고는 생각을 하고요. 일단 뭐 나스닥 그래서 뭐 조금 개인적으로 더 올라갈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는 보고 있습니다. 근데 다만 조금 걸리는 게 이제 유로스톡스 같은 경우가 지금 전고점을 넘었었거든요. 지금 이제 넘었거든요. 그래서 뭐 나스닥보다 뭐 나스닥이나 S&P만큼이나 이제 유럽 같은 경우에 제가 파동을 잘 매기고 있지는 않은데 그냥 이거 같은 경우에는 딱 보시면 그냥 여기가 A, B, C로 A가 나오고 여기가 이제 딱 B가 나오고 여기가 딱 1, 2, 3, 4, 5로 떨어진 게 어떻게 보면 좀 오히려 조금 더 명확하게 보여가지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냥 여기가 그냥 한 4파 정도였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정고점을 넘은 모양새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S&P도 일단 조금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모습 생각은 뭐 아주 가능성이 없지는 않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저는 못 넘을 것 같은데 정고점을 일단 S&P는 뭐 넘을 확률도 조금 있을 것 같기는 하고요. 뭐 유로스톡스는 언제 넘을까 했었는데 오늘 이제 넘어 버렸기 때문에 조금 더 뭐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은 있으나 이제 이 상승 이후로는 정말 이제 하락을 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코스피 안에 있는 내재 변동성 V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오늘 증시가 상승을 하면서 뭐 5% 나름 큰 폭의 하락이 있었고요. 한 18 정도 되고 있습니다. 뭐 조금 뭐 개인적으로 뭐 조금 더 하락할 가능성은 있지만 뭐 중기적으로는 상승하지 않을까 보고 있고요. 뭐 달러 인덱스 같은 경우에는 뭐 계속 이제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추세 자체가 워낙 좋지 않아서 일단 뭐 아직까지는 하방 추세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달러원 같은 경우 뭐 하락은 하고 있지만 오늘 뭐 아주 크게는 뭐 4원이면 뭐 크다고는 할 수 있지만 아직까지는 일단 뭐 구름대 위에 있고 뭐 아직은 다 호전되어 있습니다. 근데 다만 뭐 달러 인덱스랑 뭐 큰 틀에서는 같이 가기 때문에 뭐 결국은 뭐 같이 갈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일단 아직까지는 뭐 구름대를 깨지는 않아서 뭐 아직까지는 그냥 상승 추세로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뭐 WTI도 뭐 다 호전돼 있기 때문에 뭐 아직까지는 상승 추세인 것 같고요. 뭐 금선물 같은 경우에도 뭐 계속해서 잘 올라가고 있습니다. 제가 이 구름대를 아마 넘어설 때 이제 금을 샀던 것 같은데 금은 계속해서 잘 올라가고 있고요. 저 같은 경우 이제 인플레이션 헤지용으로 이제 금을 조금 매수를 해놨습니다. 조금 이따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금은 국고채 10년물 금리 같은 경우는 일단 전환선 하회하고 있고요.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뭐 추세는 엄청 나쁘다고는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상승 추세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미국 70년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구름대를 좀 돌파하려고 하고 있는데 일단 뭐 구름대를 돌파하고 26일 후행스팬을 돌파하냐가 일단 조금 관건일 것 같습니다. 뭐 아직은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뭐 키스콜딩스 같은 경우에는 오늘 뭐 6% 나름 이제 큰 폭의 상승이 있었고요. 오늘 조금 상승을 하면서 다시 이제 뭐 전환선 기준선 위로 조금 주가가 상승을 했습니다. 뭐 9일 횡스팬도 호전이 돼서 일단 여기서 이제 다시 이제 전고점을 넘냐 마냐가 좀 조금 관건일 것 같고요. 뭐 그래도 조금 기간 조정이나 가격 조정을 뭐 길게 받지는 않아서 뭐 그냥 여기서 다시 뭐 빠질 가능성도 뭐 완벽하게 없지는 않기는 합니다.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결국에 어제도 뭐 말씀드렸지만 2분기 실적이 잘 나올 것 같아가지고 뭐 결국 뭐 그냥 중기적으로는 뭐 단기 조정이 있더라도 뭐 상승을 할 것 같고요. 뭐 내재 가치로는 뭐 거의 한 7만 9천 원까지도 올라갈 수는 있는 주식이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뭐 1분기 실적은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철근하고 철 스크랩 이제 스프레드 뭐 롤 마진이 안 좋아서 뭐 안 좋았었고요. 이제 뭐 다른 제강사는 좋았는데 왜 이제 한국철강이랑 뭐 키스코는 왜 이렇게 안 좋냐 하시는 분들은 이제 대한제강 같은 경우에는 이제 YK 스틸 인수 효과인 거를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자사주 같은 경우에는 오늘 키스코는 매수는 하지 않았지만 뭐 조금 의아했던 거는 그래도 이제 24일까지 이제 다음 주 월요일까지 자사주 매입인데 그래도 2만 주 이제 오늘은 원래 만주 신청했다가 아예 안 샀었는데 그래도 이제 내일은 2만 주 산다고 이제 공시를 하였고 이제 목요일 날 이제 2만 주 산다고 공시를 하였고요. 이제 한국철강도 원래 15만 주 이제 고시하다가 사는 금액을 20만 주로 조금 늘리긴 했습니다.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뭐 2만 3천 주만 사서 한국철강도 뭐 많이 사진 않았고요. 이제 추정치긴 한데 제가 종가로 계산한 추정치인데 뭐 한 90% 정도는 이제 한국철강은 매수한 것 같습니다. 키스콘 한 73% 정도 매수를 한 것 같고요. 뭐 이제 사실 뭐 자사주 매입을 이제 24일까지 이제 하는 거를 이제 연장은 아마 할 것 같고 연장한 다음에 이제 그 스텝이 다 매수하고 나서가 조금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GS 같은 경우에도 이제 오늘 뭐 나름 한 3%면 뭐 크게 상승이 있었고요. 뭐 아직까지는 뭐 차트는 다 호전돼 있어서 뭐 그렇게 크게 문제는 안 될 것 같고요. GS는 일단 제가 이 9일 구주봉이 일단 뭐 전환선 넘어가서 이제 차트상으로도 조금 상승 추세가 이어질 수 있을 것 같아서 매입을 하였었고요. 뭐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뭐 GS 같은 경우에는 그냥 뭐 퍼랑 PBR이나 뭐 기대 수익률을 봤을 때도 뭐 아직까지는 좀 저평가 구간이지 않나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CJ 제일저당 같은 경우에는 뭐 조금 상승 추세는 약해졌지만 뭐 아직까지는 뭐 다 호전이어서 뭐 크게 문제는 없는 것 같고요. LG전자는 뭐 조금 반등은 했지만 뭐 아직 뭐 전환선 확실히 넘지 못하고 뭐 기준선 구름대 다 밑에 있어서 아직은 조금 추세가 더 상승을 해야
확실히 이제 추세가 올라갈 것 같고요. 효성화학 같은 경우에는 그냥 기준선 부근에서 아직까지는 조금 횡보를 하고 있습니다. 뭐 볼린저 밴드도 좀 모여서 뭐 곧 조금 약간 급등락은 이제 발생을 할 수 있는 상황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국금융지주 같은 경우에는 오늘 뭐 사실 실적이 되게 좋게 나왔었거든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실적 영향으로 좀 상승을 크게 했다가 뭐 조금 되돌렸지만 그래도 2.4% 상승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다만 뭐 전환선 기준선 조금 역전된 거는 위험 요인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코스피 누적 수급 차트 설명해 드리면 뭐 개인분들이 2001년부터 한 71조 정도 매도하다가 지금 이제 오늘 뭐 조금 매도를 하면서 28조 정도 되거든요. 이제 누적하면은 한 99조 정도 지금 누적적으로 한 1년 5개월 만에 매수를 한 상황입니다. 외국인하고 이제 기관이 정말 엄청난 양을 이제 역으로 생각하면 매도를 하고 있고요. 이제 외국인 같은 경우에 이제 뭐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제 개인이 이렇게 많이 샀지만 결국 코스피가 많이 올라가면서 이제 사실 많이 산 분들이 대부분은 다 평가 이익일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제 오늘 올해 사신 분들은 뭐 좀 손실이 많겠지만 뭐이 부근에 이제 샀던 분들은 이익이 많으실 텐데 결국 이제 뭐 외국인이나 이제 뭐 기관이 패배한 게 아니냐라고 하시는 분도 있지만 뭐 기관은 사실 그렇게 잘 벌진 못했는데 외국인 같은 경우에 이때 이제 선물 매수를 엄청나게 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결국 팔기가 힘든 현물은 다 매도를 하고 선물은 만기가 있기 때문에 그냥 벌고 없어지거든요. 굳이 팔아야 될 필요도 없기 때문에 만기가 되면 그래서 사실 외국인이 개인 투자자보다 실제로 선물로 제가 생각하기에 제가 정확하게 계산하지 않았지만 선물 레버리지를 감안했을 땐 사실 정말 몇백 한 5배 이상은 사실 벌지 않았을까. 이제 선물 레버리지가 한 12배 정도 되거든요. 외국인 선물 매수 물량을 쳤을 때는 뭐 사실 개인 투자자분들보다는 수익이 훨씬 더 크지 않았을까. 결국 선물 매수량 때문에 이제 그렇게 일단 생각을 하고요. 이제 역으로 생각하면 외국인은 선물로 돈을 더 크게 벌고 이제 현물을 다 개인 투자자한테 넘기면서 결국 향후에 전 떨어질 때 이제 외국인은 가볍게 왜냐면 선물은 이미 다 만기가 돼서 사라지기 때문에 오히려 조금 대응을 하는데 더 편하지 않을까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그 부분 때문에 이제 맨날 약간 수급은 안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 이제 기대 수익률로 보시면은 현재가가 이제 삼성전자 주가고요. 이 연두 색깔이 삼성전자 안에 있는 기대 수익률인데 이 기대 수익률이 이제 높을 때 주가가 저평가, 낮을 때 이제 주가가 고평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삼성전자는 뭐 한상 8% 정도 하회를 했다가 좀 상회를 할 때 증시가 조정을 나타냈었고요. 뭐 이번에도 어김없이 한 7.9 정도 기록하고 나서 뭐 좀 주가가 많이 빠지고 있습니다. 뭐 중기적으로는 전 사실 더 삼성전자는 조금 하락을 바라보고 있고요. 뭐 퍼랑 PBR을 보시더라도 PBR 기준으로 항상 2배 정도 상회했다가 이제 떨어질 때 주가가 항상 이렇게 빠졌었습니다. 조금 삼성전자는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 측면에서 다 부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뭐 업황 같은 경우에도 뭐 이제 뭐 슈퍼사이클이라고 말하시는 분들도 많지만은 뭐 낸드 쪽이 아직까지는 치킨 게임을 이제 할 수 있는 단계까지 온 상황인 것 같아서 과점이 아니기 때문에 낸드는 작년에도 마이너스였거든요. 디램 쪽이야 이제 과점이기 때문에 이제 마이크론이랑 뭐 SK랑 이제 뭐 삼성 이제 뭐 순서가 반대긴 합니다만 이제 점유율로는 3, 4 뭐 거의 과점 체제긴 하지만 낸드는 아직까지 이제 춘추전국 시대이기 때문에 뭐 계속해서 저는 뭐 삼성전자는 부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차트도 뭐 전환선 기준선 다 하회하고 있고 오늘 이렇게 큰 폭으로 뭐 나름 상승이 있었음에도 삼성전자는 그냥 보합으로 마감을 하였고요. 뭐 9일 26일 후행 스팬도 다 역전돼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는 뭐 계속해서 조금 부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애플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계속 이제 구름대를 조금 타고 올라가고 있기는 한데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전환선 기준선 다 역전돼 있고 아직 구름대 아니기 때문에 뭐 저는 이제 A, B, 뭐 C의 단계지 않을까 지금 그냥 C의 1, 뭐 C의 2 정도지 않을까라고는 보고 있습니다. 중기적으로는 조금 더 하락할 것 같고요. 뭐 확실한 건 이번에 이제 200일 이동 평균선, 이 빨간색이 200일 이동 평균선인데 뭐 나중에 이제 200일 이동 평균선을 조금 깨면은 조금 더 확실하게 무너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테슬라도 애플이랑 차트는 똑같고요. 테슬라 같은 경우 이제 오늘 아직 뭐 장이 마감되진 않았지만
이제 200일 이동평균선도 하회를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계속해서 조금 저는 안 좋게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코스피랑 S&P 좀 밸류에이션 차트 보여드리면은 빨간색이 코스피고요. 이제 파란색이 이제 S&P인데 이 수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식 지수 안에 있는 이제 기대 수익률을 주식의 이제 기대 수익률을 이제 국고채 10년 금리, 채권 금리로 이제 차감을 한 수치고요. 두 금리의 이제 차이다라고 해서 보통 이제 일드 갭이라고 많이 이제 표현을 합니다. 이제 높을 때 주식이 저평가, 낮을 때 주식이 고평가를 나타내는 이제 시그널이고요. 코로나 때는 뭐 상당히 이제 주식이 싸다고 나타났지만 뭐 지금 같은 게 조금 반등은 하고 있지만 뭐 아직까지 이제 절대 레벨은 조금 밸류에이션 부담은 있어 보이는 단계인 것 같고요. 특히 S&P 같은 경우에는 밸류에이션 부담이 뭐 상당히 있어 보인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수치는 이제 코스피 이제 기대 수익률을 이제 국고채 10년 금리로 이제 차감한 게 아니라 나눈 수치고요. 뭐 조금 더 이제 금리에 민감한데 이 수치도 이제 조금 많이 하락을 한 상태여서 저는 뭐 조금 계속 증시는 조금 보수적으로는 보는 게 중기적으로는 맞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뭐 이거 같은 게 이제 S&P 이제 트레일링 퍼인데요. 뭐 트레일링 퍼 같은 경우는 좀 변동이 크기도 하고 뭐 리딩 퍼가 더 맞지 않냐라고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이제 PBR로 보시면은 뭐 PBR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닷컴 버블 이후로 이제 사상 최고치고요. 이제 금융위기 때보다도 훨씬 더 높은 수치입니다. 뭐 매번 뭐 사실 매번 들으시는 분들은 이제 뭐 거의 외우실 수도 있겠지만은 2000년도 이제 닷컴 버블 때나 2008년도 금융위기 때나 보시면은 이 파란 색깔이 이제 미국 상업은행 예대율이거든요. 이제 예금 대비 이제 대출이 얼마나 나갔냐인데 둘 다 이제 100%가 됐었습니다. 결국 이제 실물 경계가 버블이 됐었다는 말이고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예대율이 60.6%밖에 안 되는데 그럼 이제 PBR은 왜 이렇게 높냐라고 이제 물어보시면은 PBR이 이제 높은 이유는 양적 완화를 이제 많이 하면서 이제 단기 자금이 엄청나게 저 예금에 지금 쌓여 있는 거거든요. 상업은행 예금에 이제 지중금이라는 계정으로 이제 들어가 있는데 그 많이 쌓여 있는 이제 지중금 때문에 지금 실질 금리가 한 0.69% 정도 됩니다. 실제로 이제 주식 시장에는 명목 금리가 아니라 실질 금리가 중요한데 실질 금리가 이제 너무 낮다 보니까 조금 많이 증시가 원래 금리가 낮으면 이제 퍼랑 PBR이 이제 밸류에이션이 높아도 용인이 되거든요. 뭐 그 부분 때문에 조금 높아진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잠시만요. 제가 파일을 이제 미리 켜놓지는 않았었는데 잠시만요. 제가 아직 완벽하게 수정을 좀 하진 않아가지고 잠시만요. 네. 제가 조금 설명드릴 일이 있어가지고 뭐 좀 만들었던 건데 이제 사실 대부분 이제 일단 뭐 이거를 알기 위해서는 이제 화폐 발행 구조부터 사실 알아야 되긴 하거든요. 이제 화폐 발행 구조부터 이제 알아야 되는데 사실 저희가 이제 자본주의에서 살고 있는데 생각보다 이제 화폐가 어떻게 발행되는지에 대해서는 조금 모르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뭐 대부분 사실 모르는 경우가 많아서 근데 뭐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리면은 이제 다음 영상에서 이제 설명을 드리겠지만 뭐 미 재무부 같은 경우에는 연방준비은행이 이제 민영이거든요. 뭐 쉽게 말해서 뭐 이제 뭐 삼성가가 뭐 이제 연방준비은행을 들고 있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셔도 되는데 뭐 물론 그건 아니고 이제 은행가들이 들고 있는데 이제 연방준비은행이 아니라 이제 미국 이제 정부가 이제 미 재무부가 이제 화폐를 발행하려고 하면은 이제 결국 이제 채권을 사야 이제 이 재무부가 채권을 발행해서 연준이 사줘야 이제 화폐량이 이제 늘어나는 그런 개념이 됩니다. 결국 이제 화폐 같은 경우에는 결국 경기가 좋아지면은 결국 증시 이제 사실 경제가 발전하면은 화폐량이 이제 늘어나야 되잖아요. 이제 이게 이제 연방준비은행의 이제 부채 계정이거든요. 이게 이제 자산 계정이고 이게 연방준비은행 이제 부채 계정의 이제 종류인데 뭐냐 간단하게만 뭐 유통 통화가 이제 통화량이라 생각하시면 되고요. 뭐 지급준비금이랑 뭐 미 재무부 일반 계정 이제 TGA랑 뭐 이제 자세한 건 다음 영상에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네, 조금 복잡해질 수도 있으니까 그냥 다음 영상에 이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왜냐면 이거를 이해하셔야 이제 테이퍼링이 조금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랑 이제 실제로 저 같은 경우 연방준비은행이 그렇게 좋은 집단이라고는 생각을 하지 않거든요. 정말 이제 돈을 벌려고 이제 본인들 돈을 벌려는 어떻게 보면 영리 단체이기 때문에 왜 이제 사실 양적 완화를 하는지부터 어떻게 보면 좀 이해를 하셔야 되기는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갑자기 얘기가 조금 샜는데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제 결국에 테이퍼링 되면은 저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이제 테이퍼링 되고 지급준비금이 줄면은 인플레이션 발생하면서 이제 이런 고 PBR은 좀 용인이 되기 어렵다고 생각을 하고요. 뭐 나스닥 같은 경우가 그렇기 때문에 이제 PBR이 훨씬 더 높아서 저는 뭐 나스닥 같은 경우가 증시 좀 조정폭은 훨씬 더 크지 않을까라고는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코스피 퍼랑 뭐 PBR 같은 경우에 코스피도 이제 트레일링인데 이거 같은 경우는 그냥 간단하게 보여드리기만 하고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고요. 코스피랑 이제 코스닥 신용잔고 같은 경우에는 뭐 절대량 같은 경우는 뭐 크게는 변화는 없습니다. 23조 한 2천억 정도 되고 있고요. 뭐 계속해서 뭐 그냥 거의 사상 최고치 수준입니다. 근데 다만 뭐 신용잔고를 이제 코스피 시총으로 나눈 수치는 이렇게 하락을 하고 있는데 하락할 때가 중기적으로는 하락 항상 좀 고점이었기 때문에 조심하시는 것을 항상 좀 추천을 드리고요. 뭐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뭐 크게 뭐 내용이 다르지는 않아서 뭐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뭐 종합적으로 그냥 다시 마지막 그냥 총 정리를 해드리면은 뭐 저 같은 경우에는 뭐 단기 반등 있다가 조금 빠질 거라고는 보고 있고요. 뭐 설사 제가 그냥 파동 매긴 게 조금 잘못돼서 그냥 여기가 올라가는 파동이어서 뭐 전고점을 넘더라도 뭐 저는 머지 않아서는 조금 하락을 하리라고는 보고 있습니다. 뭐 당연히 워낙 이렇게 급등을 했으면은 뭐 그냥 파동상으로도 조정을 보이는 게 당연하기도 하고요. 그냥 여러 가지 보조 지표를 봤을 때도 이제 볼린저 밴드를 이렇게 타고 가다가 이탈을 했다는 것 자체가 뭐 3주봉으로 봤을 때도 저는 충분히 이제 과열권에서 약간 조정이 이제 나타날 수 있는 구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냥 주봉으로 보시더라도 볼린저 밴드 상당히 모여 있거든요. 이렇게 모여 있으면 결국 모였다가 결국에는 또 발산을 하거든요. 위든 아래든 저는 한번 발산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개인적으로 저는 아래로 발산할 가능성이 훨씬 더 높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기준선이 이제 26일 동안에 주가의 최고점과 최저점을 더해서 이제 2로 나눈 수치거든요. 결국 최저점과 최고점이 이제 평균치인데 이제 주봉 같은 경우 26주 동안에 이제 최저점과 최고점을 더한 다음에 나눈 수치겠죠. 근데 이제 이 갈색깔이 이제 26일 후행 스팬인데 지금 현재 주가를 26일 뒤로 이제 후행시킨 선인데 이거 같은 게 이제 주봉이니까 26주 뒤로 이제 후행시킨 선이겠죠. 근데 보시면 이제 저점이 계속 높아질 겁니다. 거의 한 이 부분까지 이제 높아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럼 계속 이 기준선이 높아질 건데 이제 이러다가 주가가 조금만 더 하락하면은 전환선은 이제 하락을 하면서 이제 주봉 자체가 역전이 되게 될 겁니다. 이제 그게 아마 이제 큰 하락에 저는 조금 시작이지 않을까라고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좀 중기적으로는 사실 하락을 바라보고 있어서 조금 조심을 하시는 것을 항상 추천을 드리고요. 항상 뭐 매번 사실 뭐 똑같은 기준을 말씀드리지만은 뭐 전환선이든 뭐 기준선이든 어떤 기준이든 뭐 다 이거는 뭐 개인의 이제 성향이나 뭐 시장을 뭐 트레이딩을 할 수 있는 이제 분들도 있고 아니면 그냥 가끔 가다가 뭐 화장실에서 뭐 투자를 하시거나 뭐 정말 아니면 며칠에 한번 보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뭐 개인 성향이나 뭐 투자 방식에 따라서 다르시겠지만 그 뭐 본인만의 이제 성향에 따라서 뭐 전환선이든 뭐 기준선이든 뭐 50일 이동 평균선이든 뭐 200일 이동 평균선이든 뭐 아니면 뭐 다른 이동 평균선이든 뭐 볼린저 밴드든 뭐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아니면 후행 스팬이든 조금 객관적인 좀 기준을 항상 세우셔서 조금 매도랑 매수를 대응을 하시는 것을 매번 추천을 드립니다. 일단 뭐 내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석가탄실이기 때문에 휴일이라 뭐 휴방이고요. 이제 휴일 잘 보내시고 이제 목요일에 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